네, 이번 시간은 이제 8절 역대 헌법 개헌과 특징 있죠?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정부의 정개할 때 다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헌법 개헌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자, 1차 개헌 있지? 1차 개헌이 있었죠. 1차 개헌. 1차 개헌은 무슨 개헌이라고 했지? 발췌 개헌이라고 했지. 52년에 발췌 개헌. 그거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된다고. 내용은 뭐야?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맞죠? 이거를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사건이 뭐야? 5.16. 거기다 없으면 쓰세요. 5.16 부산. 그거 공부 다 하신 거죠?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한다. 5.16 부산 정치 파동. 자, 그거 기억하라고 그냥 무조건. 자, 1차 개헌, 발췌 개헌은 52년도에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걸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사건. 5.16 부산 정치 파동. 이거 어느 정부야? 이승만 정부지. 목적은 직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놔. 그 다음에 2차 개헌. 자, 2차 개헌은 뭐야? 4452 개헌이라고 했지? 54년도에. 왜 4452 개헌이라고 한 거야? 수학의 4452의 원리를 도입해서 통과시킨 헌법이다.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무엇을 철폐한다?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한다. 그거죠?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것도 반드시. 그래서 헌법 개헌 중에서는 요거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 두 개. 그리고 이것도 목적은 어느 정부 때? 이승만 정부 때. 목적은 직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맞죠? 결국은 이러한 발췌 개헌이나 4.4.5 개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60년 그리고 1960년 맞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저항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은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된다라는 거야. 그 결론 이승만 정부 때. 그 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 맞지? 이거는 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는 몇 차 개헌이 있다? 3차 개헌인 거지 뭐. 3차 개헌. 3차 개헌의 내용은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이래도 된다 그랬지. 똑같은 거야. 의원 내각제하고 그 다음에 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정부 수립의 배경이야? 장면 정부 수립의 배경 맞죠? 장면 정부 수립.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내용을 알아놔. 4.19 혁명 이후에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개헌이 있었지. 또 4차 개헌. 4차 개헌은 반민주 행위자 처벌 목적으로 반민주 행위자 그러니까 뭐에 가담한 사람, 3.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 반민주 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한 헌법 개헌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4차 개헌이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결론은 뭐야? 4.19 혁명 이후니까 4.19 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거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개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장면 정부 때, 장면 정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정부는 오래 못 가지? 1961년 맞지? 1961년에 뭘로 무너진다? 5.16 군사정변으로 이 장면 정부가 무너지죠? 자, 그래서 4.19하고 5.16 사이에 있었던 개헌은 3, 4차 개헌이지. 그 다음에 당연히 똑같이 5.16 이전에 있었던 개헌은 이거 말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5.16 이후에 있었던 개헌은 당연히 몇 차 개헌이야? 5차 개헌이겠지, 뭐. 5차 개헌. 5차 개헌은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거지? 대통령 중심제로. 그 다음에 단원제로 다시 바꾸는 거지? 단원제. 그리고 이게 바로 어떤 정부의 수립의 배경이 됐다?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된 거지. 근데 박정희도 어떻게 계속 직권 연장을 위한 비민주적인 개헌을 하는 거지? 그게 6차 개헌이지. 그지? 6차
개헌, 6차 개헌. 6차 개헌이 바로 이제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반드시 알아두라 그랬죠? 삼선 개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잃어가는 거지? 삼선 개헌을 통해서. 그리고 이때 닉슨 독트린도 발표되는 거지.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위기에 처한 거지. 그래서 72년에 뭐를 해? 72년에 1972년에 7차 개헌을 하는 거지.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자, 그래서 72년에 유신헌법이 나오게 되는 거지. 유신헌법. 이게 7차 개헌이다. 맞죠? 7차. 유신헌법. 그 72년 이 유신헌법 이후에 정부를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잘 물어보겠지. 유신헌법. 그리고 유신헌법의 특징은 뭐야?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는 거지. 그전엔 직선제였다가 간선제. 근데 어디서 선출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거 기억하시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다음에 중임 제한 조항을 아예 삭제시켜버렸지. 중임 제한 조항을 아예 삭제시켜버렸지. 그리고 임기는 6년으로 했지.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줬지. 긴급 조치권을 부여했지.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긴급 조치를 발표해서 탄압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3분의 1,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을 했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의원들 중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유신정회라고 유신정회. 그리고 정부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있었으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겠다. 그 다음에 대법관도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거다.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체제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유신헌법의 특징이자 무슨 체제의 특징인 거야? 유신체제의 특징인 거지, 유신체제. 그래서 유신체제가 이때 출범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에 무너져? 1979년에 무너지지? 뭘로 무너져? 12.6으로 무너지지. 12.6으로 무너지지. 12.6 사태. 박정희 피살당한 거지. 그런데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 신군부가 나타나면서 구테타까지 일으킨 거지. 그걸 12.12라고 했지. 12.12. 그 다음에 1980년 신군부가 구체적으로 정권을 장악해 나가는 해죠. 그래서 이 신군부의 저항에서 뭐가 일어나기도 했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 그거 진압하고서 이제 80년에 신군부가 8차 개헌한다. 8차 개헌. 8차 개헌은 이거를 일부 바꾼 거에 불과하다 그랬지? 일부 바꾼 거에 불과했다. 여전히 간선제다. 그런데 이때는 어디서 뽑아야 돼,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의 이름 안 되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역대 임기 중에서 가장 길다 그랬지? 7년 단임. 이렇게. 자, 여기 나오면 빨리 8차 개헌. 그리고 이게 바로 무슨 정부 수립의 배경이야? 전두환 정부 수립의 배경인 거죠, 결국은요. 전두환.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됐지, 전두환 정부가. 그런데 이제 몇 년에 또 개헌이 있어? 1987년에. 요거 정리 잘 해놔야지. 1987년에 어떤 일이 있지?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개헌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지. 그래서 시위가 격화되었지만 정부는 이걸 수용하지 않았지. 4월 13일 호헌 조치를 발표했지. 시위가 더 격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한열이 체류탄을 머리에 맞아서 사망하기도 했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이야. 6월 10일 날. 이걸 6월 항쟁이라고 한다. 60 항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60항쟁, 요게 이제 전환점인 거지. 60항쟁,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어떻게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주화운동이 전개됐다. 이걸 6월 항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정부가 항복을 한 거지. 이걸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6.29 선언. 이거는 이제 4.13 호원 조치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였지만 이거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지. 그래서 이때 몇 차 개헌이 있는 거야? 9차 개헌이지. 9차 개헌이 바로 무엇의 결과물인 거야?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거지. 그치? 4.19 혁명의 결과물이 뭐야? 이거지? 3, 4차. 그래서 9차 개헌.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지. 9차 개헌. 그래서 이 헌행헌법인데, 이제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헌법이야. 그리고 내용은 뭐다?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외우지 말고. 이게 나타나는 게 대통령 직선제 요구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야?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년 단임. 이렇게 5년 단임. 자, 그래서 이게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야. 자, 그래서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게 요거, 이승만 정부 때 요거, 그 다음에 요 의원내각제 양원제고 기억하고, 요거 2개, 그 다음에 삼성개헌, 그 다음에 유신헌법, 그 다음에 요 9차 개헌헌법, 요 정도 있죠? 요걸 정리해 놓으시라고. 요 공부 다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제3장. 북한 정부의 수립과 전개 있죠? 여기로 갑시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전개 과정을 봤지만, 이제 북한의 전개 과정을 보자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의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2개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뭐, 거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줄쳐놓으세요. 인민위원회라는 기구가 1946년 2월 달에 조직이 된 거지. 이게 사실상 북한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북한이 이미 46년도에 뭐를 해? 무상원칙에 입각해서 토지개혁을 했지. 토지개혁. 그래서 토지개혁은 이때 나와야지 북한 정부 수립 이후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정식 국호는 뭐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반드시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게 1948년 9월 9일이지. 이게 이제 정식으로 북한의 국호란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 수립을 하자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자, 그래서 요 2개 정도는 기억하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 정기와 맞물려서 50년대. 몇 년대? 50년대의 북한. 연대별로. 그 다음에 60년대의 북한. 50년대는 주로 이제 이승만 정부하고 동시대겠지 뭐. 그 다음에 60년대는 뭐야? 주로 박정희가 들어가겠지. 박정희. 그 다음에 1970년대는 박정희인데 유신체제 특히, 그치? 그 다음에 80년대는 전두환 정부가 주로 들어가겠죠. 그치? 전두환 정부.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는 이제 노태우 정부하고 김영삼 정부 이렇게 뭐 들어가겠지 뭐. 김대중까지 해가지고 90년대. 그래서 이게 연대별로 좀 몇 가지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올 것에 대비해서 이제 정리만 하는 거야. 자, 먼저 761페이지 있지? 50년대 북한에 상황해가지고 김일성 권력 강화 반대파 숙청. 그거 줄쳐 놓으세요. 자, 50년대에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뭘 한다? 반대파를 어떻게 한다? 숙청한다. 이게 바로 50년대 북한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줄쳐 놓으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 허가이를 비롯해서 소련파. 북한은 파벌이 좀 있었다 그랬지?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거 알아놓으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할 때 유일한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지.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조만식은 이때 배제돼 있어. 배제되고 나머지 이제 공산주의 세력 좌익들이 연합을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거야.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자신의 1인 권력 강화를 위해서 반대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허가이 소련파 숙청, 줄 연필로. 그 다음에 김무정,
김무정, 연안파 숙청. 그 다음에 박헌영, 조선공산당, 남노당 계열, 박헌영 등 남노당 계열. 그 다음에 뭐야? 최창익, 박창옥. 이거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다. 특히 8월 종파 사건으로 최창익, 박창옥. 최창익과 그냥 줄만 쳐놓으시면 돼. 박창옥 등을 어떻게 숙청한다. 자, 그래서 허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처형되는 때가 어느 때다? 50년대다. 자, 그래서 50년대 북한은 김일성 권력 강화를 해서 반대파를 숙청했다. 그거 하나만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천리마 운동. 50년대 북한이 뭐 했다? 천리마 운동을 했다. 천리마 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뭘 했다? 3대 혁명운동 쫓아나. 3대 혁명운동. 사상기술 문화 혁신운동. 3대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쫓아나. 농업협동화에 의한 협동농장 건설 추진. 농업협동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농업협동화. 이게 바로 본격적인 사회주의식 개혁이야. 이때 토지개혁 이러면 안 된다고. 협동농장을 만드는 거야. 협동농장, 그래서 농업협동화를 목적으로 한 협동농장 건설운동. 여기까지. 그래서 반대파 숙청, 천리마 운동, 3대 혁명운동, 농어협동화, 협동농장 건설 추진. 요게 몇 년대 북한이다? 50년대. 요걸 주고서 남한을 물어보면 어느 정부 물어볼 것 같아? 이승만 정부 물어보겠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60년대. 자, 60년대 자주노선, 주체노선 좋잖아. 자, 60년대는 북한이 뭘 강조한다? 자주노선, 주체노선, 요런 것들을 강조하는 식이야. 자주노선, 주체노선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주체사상 이런 것들도 강조되는 거야. 주체사상 이런 것들도 강조되면서 개인숭배, 김일성 개인숭배를 어떻게 한다? 본격화한다. 이렇게.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60년대에 북한이다. 자주 주체노선을 강조하면서 개인숭배를 본격화한다. 두 번째, 4대 군사노선. 자, 북한은,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 남북한의 경제 사정을 비교해 보면 해방 이후부터 60년대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다고. 남한은 훨씬 더 못 살았다고. 근데 이 북한은 이 우월한 경제 상황을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는 거지. 그게 이제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거야.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것을 추진하던 때다. 전쟁 준비에 몰두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4대 군사 노선이 뭐냐는 거야. 전 지역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군의 간부와 현대화. 이거를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하거든. 뭐야 결론은? 전쟁 준비하더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박금철 2호선 좋잖아. 박금철 2호선 등의 갑산파를 어떻게? 숙청했다. 자, 이 말은 반대파를 여전히 숙청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반대파 숙청은 몇 년대부터 시작된 거야?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몇 년대까지 이어진다? 1960년대에서 박금철 2호선은 좀 신경 써놓을 필요가 있어. 이거는 그냥 대충 보고. 박금철 2호선이 숙청되었다 하면 50년대로 가면 안 된 말이야. 60년대로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연방제안. 뭐냐면, 북한이 이제 통일 방안으로 제시한 걸 연방제라고 해. 남한은 연합제안이라고 하거든. 근데 북한은 연방제라고 해. 연방제. 거기다 이렇게 써놔. 1국가 2체제. 1국가 2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일 정책할 때 비교할 건데, 북한의 통일 방안은 뭐라 그런다? 연방제안이라고 하고, 그 연방제안은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 두 개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통일 정책이야. 그래서 이러한 연방제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 요때가 바로 뭐야? 60년대야. 그 60년대는 대략 어느 정부야? 박정희 정부, 장면 정부도 들어가고 당연히 다 60년대면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가 주로 이제 대치가 되겠지. 60년대 북한은 뭐야? 우월한 경제력을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는 거지. 그런데 이 남한에서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지.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경제성장 정책에 주력하던 때지.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역전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 구조가, 상황이.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뭐야 현격한 격차가 벌어졌지 북한과 남한이. 그게 이제 이때부터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70년대. 70년대에 거기 김일성 유일 지도체제 확립 그거 줄 쳐놓으세요. 자, 70년대는 결국은 그걸 위해서 이 반대파를 그렇게 숙청해 온 거지. 김일성이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50년대부터 막 숙청해 왔다. 그리고 그게 일단락된 게 바로 70년대란 말이야. 그래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어떻게 확립이 되었다. 이게 몇 년대? 1970년대다. 자, 이거와 관련되는 게 바로 이때 이 북한도 이 1972년에 헌법을 개헌하더라는 거야. 그게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거야. 사회주의 헌법. 이때 이제 주석제를 도입하면서 주석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 헌법이다. 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북한의 모든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하면 1972년에 개헌된 헌법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사회주의 헌법. 이 사회주의 헌법의 의의는 뭐야? 주석제를 도입해서 김일성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 헌법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그리고 이때 이제 이거를 남북 관계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지. 70년대면 이때도 이게 72년이잖아. 이때도 이제 박정희 정부 때지. 72년이 바로 이제 결국은 이 72년이 바로 남한도 박정희도 그렇고 박정희도 영구 집권을 계획하던 때고 이 사람도 김일성도 1인 독재 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공리를 하고 있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딱 떨어져서 비밀리에 남북이 합의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싹 쏠리게 한 다음에 남한에서 먼저 유신헌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나와서 결국은 1인 독재 체제를 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해. 그래서 반드시 알아라. 자, 그 다음에 김일정일. 그래서 1인 독재 체제가 확립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계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김정일 후계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후계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그거 줄만. 자, 그 다음에 3대 혁명 소조운동. 3대 혁명운동은 이때부터 있었지만 3대 혁명 소조운동. 소조가 들어가야 돼. 소조는 작은 모임이거든. 그래서 3대 혁명 소조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것도 몇 년대 상황으로 맞아? 70년대 상황으로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몇 년대의 북한이다? 1970년대의 북한이다. 주로 박정희하고 연결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로 간다. 자, 1980년대는 또 줄쳐놓는 거지. 김정일 후계 체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립되는 거는 70년대 확립되는 건 뭐야?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확립이 되는 거고 80년대 확립되는 건 뭐야? 김정일 후계 체제가 이제 확고히 자리 잡는 거지. 제가 확립. 그래서 70년대에는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확립이 되는 거고 김정일 후계 체제는 그냥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김정일 후계 체제가 어떻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80년대.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은 그 유리한 경제 상황을 다 전쟁 준비에만 몰두해서 군수공업은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군수공업 위주로 발달시켰는데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생필품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굉장히 낙후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 침체가 다가와서 결국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80년대가 결국은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다 붕괴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북한이 경제 침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실시한다. 거기 부분적인 개방 정책.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처음 시도하기 시작한다. 개방?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경제 침체가 왔는데 경제를 그럼 활성화시켜요.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돈과 자본, 자본,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북한에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고 하는 정책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그동안 외부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폐쇄적인 정책을 하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리고 거짓 선전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면 외부의 상황을 알 거 아니야. 그럼 자기네들이 못 산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럼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고민이야, 사실은. 개방 정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전면 개방은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적인 개방 정책 이렇게 하는 거야. 부분적인 개방 정책. 그거 관련되는 게 뭐다? 합영법이다. 그래서 합영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이거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적인 개방 정책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 정도 기억하세요. 자, 요게 바로 뭐다? 요게 80년대에 뭐다? 북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0년대로 갑시다. 자, 90년대. 1990년대로 가면 누가 국방위원장에 취임한다?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에 취임한다. 그리고 누가 사망을 한다? 김일성이가 사망을 한다. 맞지? 김일성이가 사망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때 이제 김영삼 정부하고 연결되겠지, 김영삼.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었죠. 근데 김일성의 사망으로 뭐 무산됐다. 아까 했지?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실시했던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90년대에도 뭐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실시하더라. 근데 별 실효성은 없는 거지. 뭐 명분만 한다고 하지 실제로 제대로 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여전히 지속하더라. 합병법은 이때 제정은 뭐라고 해서 제정은 처음 만드는 건 제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만든 걸 고치는 건 개정이라고 했지. 그래서 헌법도 헌법을 처음 만드는 건 제헌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치는 건 개헌이라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합병법은 이때 만들어졌고 합병법을 어떻게 한다? 합병법을 개정했다. 이런 나왔죠? 개정. 그 다음에 합작법을 제정했다. 합작법을 제정했다. 맞지? 그 다음에 낮은 선봉지구. 여기를 개방하려고 했던 거야. 낮은 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 자, 그래서 이렇게 줄쳐놓으면 돼. 그래서 합병법 제정. 부분적인 개방정책은 80년대, 90년대 공통으로 나오는데 합병법을 제정하는 등 하면서 하면 80년대고 합병법을 개정하고 합작법을 만들고 낮은 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창설하고 이렇게 하면 몇 년대? 90년대로 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연대별로 이렇게 요 정도는 정리해 놓으시라고 해서 50년대부터 몇 년대까지? 자, 90년대까지의 북한 정부의 전개 과정을 보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66페이지. 이제 현대사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야. 테마가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정책이라는 거 있죠? 자, 요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크게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확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냉전 체제의 영향을 받는 거지. 남북 관계는 당연히 냉전 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국제 환경에. 그래서 냉전 체제가 대략 1947년에 뭐가 선포되면서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이 발표되면서 냉전 체제가 더욱더 심화되기 시작했지. 그래서 몇 년대까지 이게 온 거냐면 1960년대까지가 바로 극한 대립만 할 때야. 그래서 냉전 체제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냉전 체제는 결국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강화되면서 47년에 미 군정이 자유합작 운동 지원을 어떻게 철회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미국이 유엔으로 이관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그랬지? 자, 그리고 결국 이 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는데 영향을 미쳤던 이게 국제 환경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냉전 체제의 영향으로 이승만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정부 때도 냉전 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맞지? 장면 정부 때도 맞지?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도 받겠지. 그래서 특히 근데 박정희 정부 때는 이제 60년대까지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하고 장면 정부 때하고 박정희 정부 때는요. 무력 대결 양상이었단 말이야. 대결. 남과 북이 대치하는 현상이 준 거지.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 남북 대결의 양상이었다. 그래서 특히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면서 더욱더 반공. 그다음에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 이게 이승만의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장면 정부 때는 민주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야. 그러나 이제 학생과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다양한 통일론도 등장하는 시기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나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야.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야. 반공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북한하고는 교류를 안 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썼어. 그래서 조국군 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안 하겠다. 그래서 반공을 강조하면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그다음에 박정희 60년대까지는 어떻게? 남북이 대결 양상이었다. 남북 관계가 별볼일 없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부 때와 관련해서 1960년대 말, 그러니까 1969년에 뭐가 나온다? 닉슨 독트린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1969년에 뭐가 나와? 닉슨 독트린이 나오는 거지. 닉슨 독트린.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이라고 그랬지? 데탕트 정책이라고 그러죠. 데탕트. 데탕트는 뭐야? 이제 대결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해한다. 화해. 그래서 미국이 공산 진영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닉슨 독트린 이후는 뭐야? 데탕트, 화해 정책을 하던 때다. 이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유신체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하게 된 배경도 되거니와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년대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1970년대부터 어떻게 남북 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전에 이제 대화가 없다가 이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70년대부터 남북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부별로 노무현 정부 때까지 해가지고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나,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766페이지에 3번 박정희 정부 있죠? 양가로 1번 70년대 남북관계 변화 있죠? 변화는 어떤 얘기로 알아들어야 돼? 그전에는 대결만 하다가 제의를 하거나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지, 70년대부터.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게 뭐라고? 닉슨 독트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되는데, 일단 먼저 줄을 칩시다. 자, 양가로 2번 8.15 선언 줄. 70년 8월까지 해서 줄. 양가로 3번 남북 적시자 회담 71년 8월 줄. 767페이지에 양가로 4번 7.4 남북 공동성명 72년 그거 줄 쳐놓고 별표 쳐놔. 별표.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1973년 6월 23일 그거 줄 쳐놔. 그걸 일명 6.23 선언이라고도 해. 6.23 선언이라고도 써놔. 6.23 선언.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768페이지에 양가로 6번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74년 거기까지 일단 줄 쳐놔.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로 가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한 제시 1980년 10월 그거 줄 쳐놔. 그리고 80년은 거기다 신군부라고 써놔. 신군부 시대지. 아직 전두환 정부 수립 전.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있죠. 민족화 민주통일방안 제시 1982년 122 통일방 그거 줄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769페이지에 거기에 양가로 7번 그거 다 줄 쳐놓으세요. 남북 적시자 회담이 또 재개되었다. 85년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85년 그거 줄 별표. 그래서 처음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서로 남북을 상호 방문했어.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부가 무슨 정부야? 전두환 정부야. 85년.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는 노태우 정부 자체에다 줄 쳐놓고 별표 쳐놔.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노태우 정부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지 거기다가 냉전 체제 종식. 냉전 체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관련돼 있는 정부가 무슨 정부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냉전 체제 종식은 어떤 일이라고 그랬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서 무슨 정책을 했다고? 개혁 개방 정책. 그 다음에 동유럽 공산국가가 붕괴된다고 그랬지? 동유럽 공산정권이 붕괴되는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공산정부가 붕괴. 그 다음에 독일의 흡스통이라고 써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다고. 독일의 통일, 독일의 흡수통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뭘로 가야 돼? 아, 이거 냉전체제 종식이구나. 그리고 요거 이러한 환경 변화가 나타나면 어떤 정보 물어보는 거구나. 응? 노태우 정부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 북방 외교 써놔. 잘 나온다고 그랬죠. 노태우 정부 때 무슨 얘기했다고? 북방 외교 정책 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정보가 뭐야? 노태우 정부, 그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관계야. 자, 거기다 출처나 양가로 1번. 민족자전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1988년 77, 일명 77선언까지 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770페이지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1989년 그 줄. 별표.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 줄. 90년. 양가로 5번.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고 1991년 줄. 별표. 양가로 6번. 남북 사이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일명 남북 기본 합의서 91년 12월. 그 줄. 별표. 노태우 정부 때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넘겨.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772페이지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는 그 양가로 1번 그냥 연필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했으나 김일성이 사망 무산 그 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것만 줄.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도 별표. 김대중 정부도 남북 관계가 잘 나온다고 그랬지. 포용 정책 한다고 그랬지. 양가로 3번 줄쳐놓고 별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선언 2000년 그 줄 별표. 그 다음에 77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거기 양가로 1번 동그라미 번에 제네바 북미 합의. 동그라미 2번에 제네바 북미 합의 94년 그 줄. 그 다음에 775페이지에 양가로 4번 북핵 육자회담 타결 2005년 9.19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그거 줄쳐놓으십시오. 그리고 2005년이면 거기다 노무현이라고 써놓으면 돼. 노무현 정부야.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두 개 나올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북핵 육자회담 타결이 어느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 777페이지. 9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게 2007년이거든? 2007년 14선언이라고 돼야 돼. 그 줄, 그 별표. 이거는 거기다 2차 정상회담이라고 써놔. 2차 정상회담. 이것도 노무현.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 육자회담 타결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요거 두 개는 노무현 정부 때로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줄쳐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할 것들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